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했던 일, 앞으로 계획할 일을 플래너에 적는 꼼꼼함, 주어진 임무 및 업무에 대하여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 기숙사 자치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조직 구성원 및 관생들에 대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 사무행정 분야에 지원한 백승엽입니다. 백승엽 씨 한국공항공사에 지원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 주변 지역 개발, 소음 대책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무행정 직무는 각 부서의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및 보관, 데이터 관리, 사무 자동화 운영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자치운영위원회를 역임하며 총 83건의 기한 작성 절차 경험이 있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서울 메트로 환경에 인턴을 수행하며 경영 지원 및 사무행정 보조 직무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사무행정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승엽 씨가 갖고 있는 사무행정과 관련된 역량은 다른 조직을 가더라도 문서 작성하거나 뭐 이런 행정 업무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말고 우리 회사에 꼭 지원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공항을 14개 통합 관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 에콰도르 세계공항과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 공항의 인프라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각 지역 특성에 최적화한 공항 운영 컨설팅 제공과 스마트 공항 기술을 후원하여 한국공항공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글로벌 세계화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비전을 보고 사무행정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를 물어본 이유는 자소서 항목에도 있기는 했지만 우리 지원자가 명확하게 한국공항공사에 오고 싶다는 이유를 뚜렷하게 밝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이유가 문서 작성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준비가 되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조직을 가나 문서 작성 능력은 그리고 사무 경험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왜 꼭 이 회사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좀 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래너를 꼼꼼하게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죠? 2014년 군 제대를 이후로 이제 바로 래프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 그 강원도 영월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자 그때부터 플래너를 썼다고요? 예, 플래너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 했던 일을 기록하고 싶어서 작성했습니다. 지금도 항상 플래너를 갖고 다니나요? 저도 지금 예,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플래너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부터 제가 먹는 식단, 그다음에 운동, 제가 앞으로 수행할 일,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플래너 작성을 좀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어떤 꼼꼼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플래너 작성을 통해서 개인이 어떤 발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체크하기 위함에서 어떤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좀 플래너 사용이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약간 소극적이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플래너 사용을 통해서 뭐 시간 관리나 어떤 자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잘 한 것이긴 하지만 좀 개인의 어떤 성장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것도 좀 플래너에 기록되었더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지원자로서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원하신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이제 쓰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래프팅 장비 물품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물품 구매를 건의했다 이제 이렇게 팀장님께
건의했다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존에 없던 혹은 이전과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다른 방식이라 하면 제가 물품 수불 대장을 직접 작성하는 게 그 래프팅 업체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이제 수불 대장을 작성하고 코팅 후 제가 작성하는 그 기입하는 방법까지 마련했는데, 그 이후로 그 제 후배들도 그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 질문이 된다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직무 특성상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데,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도 창의적인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방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항목과는 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서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 질문을 던진 다음에 후속 질문이 계속 주어지는 그런 압박 질문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경험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던졌고, 근데 답변은 그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몸담고 있었던 곳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행정이나 이럴 때는 다들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공항을 14개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 중에서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주공항 다녀왔습니다. 한 곳. 제주공항, 청주공항 다녀왔습니다. 그럼 2곳 방문을 해보신 거네요. 예, 14개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김포, 김해,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주는 사드 보복이 아니었다면 흑자를 기록했을 거라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 대구공항 같은 경우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가 항공사를 유치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그 9개 다른 공항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공항의 경우 최근 평창 올림픽을 위하여 외국인 노선을 약 140편을 추가 배치했고 300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의 사후 관리 문제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같은 대학생 및 취준생이 정말 유망한 인재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원들에 대하여 공항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공모전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공항공사 어플리케이션을 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행 출발 전, 공항 도착, 목적지 도착 후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목적지 도착 후에 주변 관광 시설이 세세하게 잘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을 봤습니다. 공항을 이용한 고객들이 이 주변 관광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 할인을 해줄 수 있다면 이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자는 개선점으로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좀 뭐 홍보를 해서 이용을 늘리고 할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적자인데 계속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은 더 적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주변 관광 시설을 이용하면 이제 그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사람들은 더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공항공사 적정 예산 하에서 이 관광 공공기관 및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다른 9개의 공항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공모전을 시행하면 좋다, 이 의견 중에 또 그게 있었는데, 공모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공항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모전을 아이디어 마련했습니다. 공모전?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지원자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할인 요금 말고
이건 적자인데 계속 할인을 한다는 것과 관광시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다른 의견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14개의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가봤다는 것은 사실은 뭐 왕복을 경험했다는 것 밖에는 사실 경험이 없거든요. 청주에서 제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청주 공항 내에서 어떤 환경인지 어떤 경험이 좀 있었고 또 어떻게 그 직원으로서 개선하면 좋을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공모전이나 뭐 다른 아이디어를 준 거는 좋지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자가 평소에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있다면 좀 잠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제 진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머니 혼자 저희 3남매를 20년 동안 키우고 가르쳐 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들 취업을 잘 보라는 의미에서 정장 한 벌까지 맞춰 주셨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빨리 취업을 해서 이제 그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모든 어떤 취준생들의 어떤 마음인 것 같고 예.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삶의 자세를 배운 것은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뀌어지고 변화된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데 저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태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이제 고객들을 대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감명 깊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든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이제 그 사람의 본받을 점을 최대한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머니를 좀 언급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주 좀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어떤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다소 엄격한 면접 잣대로 보자라면 그러한 부분도 좀 내가 또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일단 근무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청주공항. 청주, 집에서 가까워서. 예, 그렇습니다. 청주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공항에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막 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급한 상황이라면 회사를 위해 달려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달려가서 딱 봤더니 좀 심각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내일 그 입주 업체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예, 데 그렇습니다.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하청업체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우선 그 시설 안전팀에 다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새벽 2시라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우선 저는 인터넷을 활용하여서 우선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일단 긴급 조치는 뭘 하실 거예요? 우선 119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바로 시설 관리 안전팀에 제가 아는 동료들을 동료의 연락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했던 건 뭐죠? 이제 저의 경우 답변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공항 같은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누수가 발생해 본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상황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록. 근데 상황 면접은 이제 특히 그 편한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직무 역량, 즉 지식기술 태도를 판단하기에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답변이 상당히 좀 아쉬웠죠. 왜 아쉬웠냐면 면접관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무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 상황에서는
응급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찾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인터넷 찾아본다. 그래도 담당자를 얘기를 해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빨리 생각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좋을 뻔했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이 좀 크게 뭐 마케팅, 인사, 사무행정, 항공보안, 상업용 건물관리, 뭐 해외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데 예. 만약에 본인이 하게 된다면 가장 자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저는 사무행정의 문서 작성 능력을 근데 말씀드립니다. 문서 작성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럼 문서 작성이라고 칩시다. 예. 그 문서 작성에서 본인은 왜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이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우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는 이베이 세일즈 매니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체국 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주문 확인, 송장 회신, 발송 처리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체국 쇼핑몰 바이어들이 선정한 인기 상품 100개에 대한 그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 업체들로부터 그 물품에 대한 FOB, 주문 발주량, 최소 발주량, 그다음에 규격, 이미지 등의 상세 내용을 전달받아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약간 꼼꼼한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창의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 창의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조별 경영학과 조별 팀 프로젝트 활동 당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을 만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게 뭐죠? 이제 솔라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 오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왜 만들었어요? 왜 제안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환경에 많은 초점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창업 경진대회까지 나갔었는데 이제 심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는 조금 운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에서 약간 사무 행정을 좀 지칭을 했었는데 뭐 사무 행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직무 수행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것들 중에 다른 분야들 다 총칭해서 사무 행정이라고 아마 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소 왜 그걸 하냐 했을 때 문서 작성 능력을 얘기했었는데 문서 작성 능력은 사실은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한 어떤 역량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저는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조금 직업기초 능력과 연관된 것들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내가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좀 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공항공사에 입사한다면 저의 꼼꼼함, 성실함, 배려 세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사무행정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한국공항공사가 지향하는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의 월드클래스 공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승엽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우선 면접에서 떨려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정말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 기말고사를 마지막으로 4학년 2학기 학교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압박 면접도 이제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대학 생활에 반성을 좀 하게 된 뭐 그런 건가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반성을 하셔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승엽 씨 우리가 좀 질문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은 어떤 거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그 한국공항공사의 공모전을 어떻게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공모전에 대한 아, 그거 제가 했던 건가요? 예. 아, 네. 그것과 이제 누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누수. 저는 뭐 우리 승엽 씨가 먼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공모를 하자고 한 것인지 정말 회사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 누수는 왜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요즘 말씀해 공기업 면접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뭐 PT나 토론 빼고 예. 그럼 이제 상황 면접 아니면 경험 면접이거든요. 경험 면접은 이렇게 압박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데 이제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상황 면접은 직무 상황 중에서 문제가 발생된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경험 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승엽 씨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려운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인턴 현장 실습을 2번 다녀왔는데 네. 이게 기간이 좀 6주다 보니 좀 짧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뭐 청년 인턴이나 이런 인턴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험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산점적인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뭐 경험을 많이 쌓는 건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충분히 지금도 뭐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계속 뭔가 경험을 쌓는 경우도 좀 있어요.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고 해서 또 다시 경험을 뭐 쌓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뭐 해당 공사에 어떤 뭐 가산점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뭐 서류 통과율이나 이런 게 너무 치열하다.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았을 상황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또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 마지막 학기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인턴 경험을 보통 2회 정도 했다고 하면 또 경험을 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성은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질문 이제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 저희가 조언을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꼭 가고 싶은 한국공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승엽 씨가 좀 개선하면 좋을 조언적 개선점이 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건데 게다가 떨림을 경험하면서도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 아닌가요? 이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보완할 건 해야 되겠지만 네. 게다가 솔직함이 느껴져서 참 좋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좀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잘하는데 이제 본인이 준비해온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게 많이 좀 어색하고 불편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네, 문장이 너무 길고 대본에 문장이 길다 보니까 그걸 외우기도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이제 대본 구성이 짧게 좀 되고 이 정도만 되면 많은 것들이 좀 커버되고 기업에 대해서도 좀 분석도 많이 좀 돼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 공항을 좀 많이 더 가보시고 이제 이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회장님도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좀 약간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라고 한다라면 좀 긴장하지 마셔야 되겠죠. 긴장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모의 현장이든 아니면 혼자 거울을 보고 연습한다든지 스터디를 다닌다든지 하면서 자꾸 노출을 시키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긴장도도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뭔가 자꾸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좀 뭔가 말을 좀 미스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본인의 미스를 안 했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기억되기가 잘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을 간단 명료 지금보다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말씀하실 때 이렇게 좀 습이 있어, 습 하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본인이 긴장할 때 뭔가
멋쩍일 때 내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인사하는 걸 좀 봤었는데 인사를 할 때 약간 이렇게 처음에 아까 자기소개 하시고 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데 고개가 아니라 허리를 좀 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전반적으로 자세나 태도나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만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약간은 긴장을 많이 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앞으로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승엽 씨가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배려, 꼼꼼함, 그리고 성실. 근데 꼼꼼함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야기 속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경험, 대표 경험이나 아니면 또 내세울 수 있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보는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관심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잘 이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아쉬워요. 네, 진흥원에서 인턴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시즌 때에 고객들이 어떤 물품을 더 좋아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또 경영학을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공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거나 좀 다른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배려나 아니면 성실 부분이 조금 저는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 뭐 시간도 짧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승엽 씨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좀 잘 답변을 정리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뭐 진부한 대답이지만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그것만 빼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지막 학기라서 뭐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저희의 조언이 입사를 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